예를 들어 샤넬을 예를 들면 샤넬이 창립 초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예를 들면 또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도 아트 오브 트래블, 그러니까 그 여행에서 사실은 이 가방, 여행 가방, 트렁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일관성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사실 그 일관적인 메시지를 지키면서도 트렌드를 읽고 그리고 고객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시장에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요건이나 뭐 가치나 뭐 여러 가지 큰 것들이 그럼 그 타임리스를 가장 먼저 꼽아주셨는데 네. 그럼 우리가 뭐 이케아는 뭐 구찌나 뭐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뭐 네. 이런 브랜드들은 네. 창립 초기부터의 그 브랜드 철학이 변하지 않고 그 철학에 맞는 뭔가 패션 상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션은 트렌드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디자인을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샤넬을 예를 들면 샤넬이 창립 초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코르셋에서부터의 그 해방이었어요. 네. 여성 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패션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이나 디자인은 변하지만 그런 부분은 또 변하지 않고 또 예를 들면 샤넬은 남자 라인이 없어요, 패션에서.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뭐 GD라든지 다른 분들이 그 옷을 입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성 패션 라인만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그분들이 여성 옷을 입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사실 젠더리스 시대잖아요. 네. 남자 옷, 여자 옷이 사실 구분이 없어요. 뭐 여자분들도 남자의 자켓을 입기도 하고 남자분들이 스커트를 입기도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여성, 남성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가치를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것이 화려한 외관, 뭐 외형적인 측면 이런 부분보다는 그 철학을 지키는 브랜드의 어떤 그런 핵심 가치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또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도 아트 오브 트래블, 이 여행 가방 트렁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이라는 키워드는 또 변함이 없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쭉 이어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샤넬의 그 여성 코르셋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그 샤넬의 그 창업자가 그 당시에 그 여성 코르셋을 입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뭔가 그 여성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패션 디자인을 했을 텐데 그 본질적인 그 정신의 그 가치가 이어져 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시각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런 브랜드가 시작됐을 때 어떤 그런 가치. 왜냐면 샤넬 같은 경우에는 그 가브리엘 샤넬 그 창립자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브랜드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그 가브리엘 샤넬의 역사라든지 그런 사진과 함께 여러 가지 그런 그 스토리, 히스토리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엔드 하면 보통 이제 잘 나가는 브랜드들만 보이니까 이게 뭐 실패하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는지 네. 뭐 예를 들면 뭐 과거에 잘 나갔는데 사라졌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막 런칭을 하는데 네. 이제 사실 뭐 얘기 많잖아요. 뭐 사실 뭐 샤넬이나 이런 명품의 뭐 가방의 원가가 얼마인데 뭐 여기 실제 파는 가격 얼마 차이 나더라. 그럼 이게 뭐 하나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는 건데 뭐 하이엔드 브랜드가 이런 이익 구조 속에서 실패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실제로 제가 뭐 브랜드를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사실은 실패하는 하이엔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하는 하이엔드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고객의 눈높이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은 변하는데 네. 그럼 고객의 눈높이도 사실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고객의 눈높이를 읽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 그런 브랜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이엔드가 막 비싸고 겉모습이 번지르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비싼 재료만 사용한다고 해서 사실 하이엔드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브랜드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또 일관성이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고객에게 특별한 이제 서비스적인 약속이 있을 텐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사실은 고객은 되게 빨리 돌아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실패한 하이엔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브랜드는 고객과의 감정적인
연결이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그렇게 고객과의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브랜드가 인정받기는 되게 힘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브랜드다.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좀 철학의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어떻게 보면 실패한 하이엔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그 가브리엘 샤넬 네네. 맞죠? 그분은 돌아가셨을 거잖아요. 7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제 사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가치나 철학이 이제 이 샤넬이란 기업의 새로운 경영자가 이어받으면서 네네.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이제 새로운 그 경영자는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경영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잘해보려고 하다 어쩌고 안 되는 건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브랜드의 가치나 이 메시지가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약간 그 브랜드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메시지가 전파되면은 그 브랜드가 이제 팬들을 잃고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일관성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사실 그 일관적인 메시지를 지키면서도 트렌드를 읽고 그리고 고객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칼 라커펠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해낸 그런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았거든요. 샤넬이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이제 수많은 하이엔드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런 이제 명품 내지는 하이엔드 브랜드와 협업을 한다는 거는 네. 어떤 느낌인가요? 그렇게 수많은 브랜드들은 아니고 제가 이제 네. 하이엔드 주택 디자인을 하면서 그 하이엔드 브랜드잖아요. 그것도 네. 뭐 100억 이상의 주택일 텐데 그런 브랜드의 설계를 하기도 했고 전반적인 뭐 총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했고 가장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는 IWG라는 글로벌 오피스 브랜드였어요. 네. 전 세계 5,000개 매장이 있고 180여 개국에 이제 퍼져 있는 그런 큰 글로벌 그룹이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이제 9월 중순에서 말까지 제가 아트 컬러버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진행하게 된 계기는 일단 한 240여 평 정도 되는 공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실이 사실은 한 좀 2, 3개월 좀 지속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아트 컬러버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 공실 공간을 사실 갤러리로 변화시켜서 그 공간을 굉장히 특별한 컨셉의 갤러리로 변신을 시켜서 세 분의 작가님과 함께 전시를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뭐 예를 들어 가구라든지 이런 테이블하고 의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전시를 했거든요. 제가 그 타이틀을 아트 침투 작전 넘버원. 그래요? 그래서 아트를 침투시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그 가구를 다 드러내고 갤러리처럼 한다면 그냥 단순히 그거는 갤러리에서 그쵸. 전시를 하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콜라보레이션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 아트와 오피스를 접목시켜보자. 그래서 왜 why not art in office? 네. 그래서 왜 오피스에 아트가 없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네. 전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었고 네. 그래서 결과는 그 기존의 그 방문객들 있죠. 그 IWG 그 스페이서스라는 그 오피스의 방문객 수가 3배 정도 와. 증가를 했고 3배 네. 이상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시 이후에는 공실이 해소가 된 정말요? 네네네. 와. 그런 결과가 있었고 네.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도 꽤나 많이 팔렸었어요. 팔렸어요? 그래서 정말 윈윈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브랜드들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각자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되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뭘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재미있게 진행됐었고 또 보람이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보통 이제 뭐 부동산 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뭐 공실 뭐 하다못해 뭐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평수를 딱 보고서 이게 평당 얼마다 그리고 이제 주소지가 어디다 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이제 설정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 IWG의 그런 오피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잠깐 언급하셨던 그런 100억 이상의 그런 집들을 하셨을 때 대체 뭐 크기는 어쨌거나 뭐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가 달라서 그 금액을 받거나 혹은 그 금액을 낼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다른가요, 대체?
그거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하나로 네.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각자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요건이나 뭐 가치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집을 보더라도 집도 뭐 구매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어딘가에서 임대를 얻거나 이렇게 해서 다들 사실 텐데 그렇게 보면은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입지의 조건이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뭐 지하철에 가깝다든지 여러 가지 상업시설에 가깝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뭐 새 것이다 그리고 내부 마감재가 어떤 브랜드로 돼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뷰 전망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복합적으로 그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서에 대한 가치를 말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를 얘기하고 어떤 그런 브랜드를 얘기를 하고 제품을 얘기를 할 때는 네. 좀 더 그 통합적 관점에서 한번 이거를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대량으로 뭐 찍어내서 모두에게 다 많이 팔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이 준비한 상품 내지는 이 브랜드에 맞는 사람을 그냥 찾는 거다. 그 사람이 오면은 이게 그냥 뭐 계약이 되거나 팔리거나 하는 거고 뭐 결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네.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제 뭐 가격이 낮다 높다를 떠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사과 중에서도 다양한 사과가 있듯이 네. 어떤 사람은 사각사각한 사과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브랜드의 사과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렇듯이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향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상황들 나는 비싸더라도 전망이 되게 중요하고 나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꼭 이런 마감재나 아니면은 이런 건축가의 작품에 꼭 살고 싶어 네. 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을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219억에 판매된 리차드 마이어의 더 팰리스 73이라는 주택이 있잖아요. 한 호실만 서울 옥션에서 판매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와 정말 저건 누가 샀을까? 그러니까요.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거는 다른 세상이다. 그쵸.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리차드 마이어라는 그 거장이죠.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그분의 설계한 그런 건축물과 향후에 그 낙찰 받으신 분은 마이어 파트너스가 전부 인테리어 설계를 해주고 그다음에 서울 옥션에서 아트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이제 복합적인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낙찰이 된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사실 서울 옥션에서 주택을 그런 경매에 올린 적은 사실 처음 그쵸. 있는 예, 맞아요. 일이거든요. 예. 그런 걸 본다면 주거 상품도 뭐 비싼 재료, 비싼 뭐 가구 뭐 이러한 측면뿐만이 아니라 누가 설계를 했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부여할지 그리고 가치를 부여할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도 하나의 예술 작품의 장르로서 네. 그렇게 인식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 옥션이라는 곳에서 이 더 팰리스 73 이제 분양권이 이제 출품이 돼서 이제 낙찰이 됐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는 주거조차도 예술 작품으로서 들어오게 된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